전체적으로 전범위 내용인데 크게 어렵지 않죠. 다 풀어봤기 때문에 1번만 가장 안 중요합니다. 1번은 최근 10년간 시험에 나오진 않았습니다. 21회 때 나왔는데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전문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국민경제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답 2번입니다. 중개업무 적절히 규율한다는 말은 없습니다. 이거 적절하게 규율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은데 그 개인적인 생각하지 말라고 법조문에 있는 그대로 기억해야 돼. 이거는 말은 다 좋은 말입니다. 2번이 답이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보겠습니다. 용어정의 옳은 것은 했는데 저당권 등 담보물권, 저당권, 환매권, 유치권, 그 다음에 법정지상권, 법정저당권, 알선하는 것도 다 중개에 해당한다. 1번이 맞습니다. 근데 2번 단 한 번만 하면 업 아니죠? 업, 직업입니다. 불특정 다수와 계속 반복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은 외국에서 자격증 따도 공인중개사 아니죠? 외국 사람이 우리나라에 와서 자격증 따면 공인중개사지만 미국 자격증 가지고는 우리나라에서 개업 못합니다. 이 법에 의해서 자격을 취득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4번은 만 때문에 틀렸습니다. 법인 소속된 공인중개사만, 개인에게 소속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5번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업공개사에 소속되어 중개사물에 대한 현장 안내와 확인 설명 의무를 부담한다. 이 말이 틀렸죠? 확인 설명서 작성, 계약서 작성은 중개 업무니까 보존을 할 수 없다. 1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3번 틀린 것은 했는데 1번 미래의 건축물도 포함된다. 특정의 건물. 그 다음에 행정재산 중개상물 안 된다 했고요. 3번 권리금 중개상물 아니고요. 대토권 중개상물 아닙니다. 5번 이동식 세차장구조물 중개상물 아니라고 했죠. 건축법상 건축물이지만 민법상 건축물이 아니어서, 즉 주벽이라고 할 만한 것도 없고 볼트 조립 방식으로 되어 있어서 쉽게 분리 철거 가능하므로 이를 중개상물이라고 볼 수는 없다. 그러므로 아무나 중개하고 돈 받아도 상관없다는 게 판례입니다. 3번에 5번이고요. 3번인데 기출문제 지문입니다. 등록증 때문에 틀렸어요. 자격증은 교부한 시도의사 맞는데 등록증은 등록관청이죠. 불이인자가 거두리라. 등록증 준 사람이 재교부합니다. 등록증 때문에 틀렸습니다. 3번 기출문제 지문이라고요. 이런 걸 연습 안 하면 앞에 자격증만 보고 바로 답을 해버리면 틀리기 쉬워요.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번에 기출문제라고 했죠. 이거 국토부령으로 정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오면 그걸로 답을 하지 마시라고요. 국토부령 맞습니다. 교부는. 그 다음에 이거 2번은 다음 주에 할 거고요. 다 다음 주에 할 내용들이네. 3번이 답입니다. 5번 용어와 관련해서 틀린 것입니다. 답은 3번입니다. 부동산 컨설팅에 부수하여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부동산 중개행위는 중개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한다 했죠? 무등록 중개업자가 적발되니까 난 컨설팅 위주로만 했는데요. 그 위주로 주되는 무는 컨설팅이지만 중개를 딱 한 번만 한 게 아니고 반복적으로 했다면, 직업적으로 했다면 자격증 따가지고 등록하고 해야 된다. 그냥 하면 무등록 중개업자로 처벌받는다는 판례입니다. 그래서 답 3번입니다. 컨설팅에 부수하여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중개를 업으로 하면 무등록 중개업자로 처벌받는다. 자, 그 다음에 5번에 답 3번이고요. 틀린 거. 그 다음에 6번입니다. 이제 5번까지가 좀 2번부터 5번까지가 해석상의 문제고 6번부터는 별 어려운 게 없죠. 정책심의위원회 틀린 것은 했는데 답 3번 심의위원회에서 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로 한 경우 시도의사는 따라야 된다.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만 따라야 된다 했죠. 보수는 시도별로 달라도 된다.
답 3번이 되겠습니다. 6번에는 7번 틀린 것은 했는데 이 시험은 국토부 장관이 시행하는 게 원칙 틀렸죠? 시도의사가 시행하는 게 원칙 예외 국토부 장관 예외적으로 국토부 장관이 직접 시행하려면 미리 정책심의의 의결을 사전에 거쳐야 된다. 1번이 틀린 정답이 되겠습니다. 2번은 원서 접수 마감일 다음 날부터 7일 이내 접수를 취소하면 60%, 7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험 보기 10일 전까지 취소하면 50% 돌려줍니다. 지금 8월 초에 원서 접수하죠. 산업인력공단에 큐넷 인터넷으로만 접수 가능합니다. 지금 원장님이 산업인력공단에 물어보니까 얼마인지 돈 물어보니까 공무원들 참 공무원도 아니죠. 중공무원인데 그 사람들이 경기 남부 지부에 연락하세요 이러면서 안 가르쳐주고 우리 담당 아닙니다. 이천이라고 경기 북부라서 여기는 말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한데 경기 북부나 남부나 똑같아요? 달라요? 똑같아도 그래요. 직원들은 자기 업무 아니면 말 안 해요. 귀찮아하고 말 잘못하면 또 책임져야 되고 그러니까 그 공무원들은 일반 회사 같으면 그럼 잘리는데 공무원들은 괜히 직권 남용으로 걸리거든요. 괜히 나무 일 가냐 하다가 근데 국토부에다 옛날에 전화하니까 내가 당신한테 이게 답변해 주려고 여기 근무하는 줄 아냐 이러더라고요. 하고 싶으면 국민신문고에다가 민원 넣어라. 알겠습니다 해가지고 계속 민원 넣을 때만 전화 왔더라고. 그냥 이제 말로 알려드릴 테니까 언제든지 전화하시면 지금 계속 문수를 하려면 피곤하잖아요. 자기가 계속 매일 문수로 그냥 질문 올렸어요. 국민신문고에. 그러니까 제가 이제 국토부에 전화가 이런 말하면 바로 답해줘요. 안 그럼 또 내가 당신 답해주려고 여기 있는 줄 아느냐. 알았다. 그럼 이제 문서로 할게 공문으로. 이렇게 하시라고 여러분들도. 동사무소 이런 데 가서 직원들 답변 안 해주면 그러면 문서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민원 제기할 테니 문서로 답변해 주세요. 말로만 하지 말고 이거 만약에 이 답변이 잘못됐을 때에는 직권 남용 및 직무유기 등으로 민원 제기할 걸 알려드립니다. 이렇게 하면은 잠깐만요 하고 잘해줘요. 6번의 답 3번이고요. 7번은 1번이 답입니다. 1번 시도의사가 시행하는 게 원칙 예외 국토부 장관입니다. 그 3번은 시험은 매년 1회 이상 시행하는 게 원칙 예외적으로 당연도 시험을 시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4번 같이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토부령으로 정한다 신경 쓰지 말라고요. 그 암기 못하니까 그냥 답으로 안 하면 됩니다. 대통령령 국토부령으로 정한다. 5번은 자격 취소되면 3년 지나야 취직도 가능하고 개업도 가능하고 자격증도 딸 수 있죠. 자격 취소가 최고 무서운 거예요. 3년 동안 취직도 못하고 개업도 못하고 자격증도 못 딴다고요. 새로 취소되면. 그래서 끝이라니까. 지금 공부하던 그 그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3년 지나버리면 다 잊어먹어버리고 다시는 못 딴다는 이야기. 한번 자격 취소되면. 1번이 답이고요. 8번 틀린 것은 했는데 1번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서 서식에는 개업공개사의 종별로는 법인과 공인중개사만 있다. 이게 기출문제 지문입니다. 등록 신청서에는 공인중개사와 법인만 있고 등록증에는 부칙개공도 있습니다. 등록증에 기재되는 종별은 3가지, 등록 신청서에 기재되는 종별은 2가지입니다. 즉 부칙개공은 새로 등록은 안 되잖아요. 기득권만 인정한다고요. 부칙개공. 등록을 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등록증은 있습니다. 그래서 등록증에 기재되는 종별은 3가지, 등록 신청서에 기재되는 종별은 2가지입니다. 2번 무등록 중개업자, 무등록업자, 무등록 개업공개사 같은 뜻이라고 보면 됩니다. 또 이것도 어떤 분이 따지더라고. 그 일견 일리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개업공개사는 등록을 한 자인데 무등록 등록한 자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논리적으로 보면. 물론 그런 말 맞습니다. 논리적으로 보면. 그냥 법조문에는 무등록 중개업자, 무등록 개업공개사 이런 말 없습니다. 법조문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법제 구조 규정에 의해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무 기니까 그냥 편의상 무등록업자, 무등록 중개업자 또는 무등록 개업공개사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법조문에 있는 용어는 아닙니다.
그 무등록 중개업자 중개행위로 인한 부동산 매매 계약은 당연히 무효인 것은 아니다. 맞습니다. 적법 요건이지 효력 요건은 아닙니다. 무등록 중개업자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뿐이지 무자격자가 소개를 해도 매매 계약은 유효하다고요? 단 무등록 중개업자의 보수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업자가 아니라 우연히 한두 번 중개하고는 보수 받아도 된다고 했죠? 사회통념상 과다하지 않는 보수는 받아도 됩니다. 이거 아까 나왔던 지문 같네요. 4번.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한 경우에는 결격사유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만두고 다른 데 가서 취직할 수 있다고 했죠? 기출문제 지문이에요. 이게 제가 만든 게 아니고 저는 가급적이면 기출문제 지문 위주로 했어요. 왜냐하면 시험이 기출문제 위주로 나온다고요. 신선하고 충격적이고 처음 보는 문제 중요하지 않다고 했죠? 계속 문제집마다 보이는 거 그게 중요하다고요. 그 어떤 분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뭐 강사 바꾸면 책 바꾸면 헷갈려가지 안 된다. 그 말이 안 되잖아요. 내용이 똑같은데 강사가 바뀌든 책이 바뀌든 바뀌어도 다 알아야지. 바뀌면 하나도 모르고 딱 그 사람한테 들은 것만 하는 거 그건 문제잖아요. 시험에 나오는 거는 정해져 있는데 그러면 뭐 우리 학원 시험 강의 들은 사람 다 합격이고 다른 학원 들은 사람 다 떨어지고 그거 아니잖아요. 다른 학원 들은 사람이나 우리 학원 들은 사람이나 내용은 시험에 나오는 건 정해져 있다고요. 그러니까 뭐 누구 강의를 들어도 어느 책을 봐도 다 알 수 있어야 진정으로 그게 실력이 있는 거라고요. 요즘 학원 다녀도 다 뭐 인터넷으로 듣고 이런 분들 많아요. 근데 뭐 우리는 이제 강사들끼리 보면 강사들끼리 볼 때 실력이 있는 거하고 또 학생이 볼 때 실력이 있는 거하고는 달라요. 실력이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강사는 그냥 쉽게 하는 게 인기가 있더라고. 제가 보니까 저한테 물어가지고 가르친 사람, 저한테 수업 들어가지고 가르친 사람이 저보다 훨씬 인기 있어요. 저한테 수업 들었던 학생이 지금 우리나라 1타 강사예요. 공인중개사법. 저한테 14회 때 자격증 딴 사람인데 그 왜냐면 다 모든 사람 강의를 다 들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더 강의 잘한다고 오히려. 자, 그 다음에 4번입니다. 업무정지입니다. 제1항에 따른 등록관청의 업무정지 처분은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때는 이를 할 수 없다. 예, 이게 업무정지 제척기간입니다. 제척기간. 업무정지만 3년 지나면 못합니다. 자격취소, 자격정지는 3년 지나도 할 수 있습니다. 업무정지 제척기간은 3년인데 단 업무정지를 회피하기 위해서 폐업했으면 폐업기간이 1년을 초과하면 폐업신고 전에 위반 행위로 인한 업무정지 못하죠. 업무정지를 회피하기 위해서 폐업을 했다면 폐업기간 1년 초과하면 업무정지 못한다고요. 또 폐업기간이 3년 초과하면 폐업신고 전에 위반 행위로 인한 등록 취소 못합니다. 근데 제척기간은 폐업을 안 해도 3년 지나면 못하는 건 업무정지밖에 없다고요. 소위 제척기간, 우리 프린트 46번에 동그라미 6번에 있잖아요. 46번에 동그라미 6번. 지금 8번 기출문제 지문입니다. 46번에 6번에 있습니까? 밑줄 치놓으시고요. 5번 자격 취소 처분을 받은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는 그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의사에게 반납하는 게 아니라 교부한 시도의사. 우리 프린트 54번 아까 맨 밑에 54번 맨 밑에 어디 있어요? 반납 동그라미 4번 반납은 누구한테 한다고요? 교부한 시도지사. 다만 54번 맨 밑에 6번 7번 청문과 의견 전술기에만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입니다. 자 9번입니다. 자격시험 관련해서 옳은 것은 했는데 기억 맞네요.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은 따라야 된다 했죠. 자 그 다음에 미연은 사후 의결이 아니라 사전 미리 정치핵심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된다. 그래서 틀렸고 사후 의결을 거치는 건 없다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디귿은 시험은 매년 1회 이상 시행하는 게 원칙. 예외적으로 당연인도 시험을 시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정치핵심위원회 의결을 사전에 거쳐야 됩니다. 지금 여기는 사전에 거쳐야 된다, 사후 거쳐야 된다 말 없으면
그게 포인트는 아니기 때문에 틀렸다 하면 안 되겠죠. 사후 의결을 거쳐야 된다 하면 X지만 기출문제 지문이에요. 이게 기출문제가 이렇게 기억니은 이런 식으로 나온다 했잖아요. 대표적으로 리얼 자격증 교부 누가 한다 했어요? 시도의사. 제가 서울로 옮기면 서울시장이 준다 했잖아요. 장관이 주면 주소 옮길 필요 없을 텐데 시도의사가 줍니다. 저는 장관이 주도록 건의하고 있습니다. 의사 자격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줍니다. 근데 우리는 시도의사가 자격증 줍니다. 국토부 장관 X. 따라서 2번이 답이 되겠고요. 10번 틀린 것. 아까 문제풀이 책에도 있었잖아요. 1개월 이내 자격증 교부한다고 했죠. 공고일로부터 2개월 X 있었잖아요. 아까 책에 1개월. 그 계속 똑같은 게 반복해서 나온다고. 2번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 관리해야 된다. 제 주민등록번호 입력하니까 자격증 두 번 딴 거 다 나오더라. 3번 자격증 교부 시도의사와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의사가 다른 경우 자격증 교부 시도의사가 자격 취소 처분에 필요한 절차가 뭐냐면 청문입니다. 청문. 54번 프린터 맨 밑에 동그라미 6번에 있네요. 청문. 누가 한다?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입니다. 사무소 관할 시도의사가 모두 이행한 후 교부한 시도의사에게 통보해서 교부한 시도의사가 자격 취소 자격정지 처분한다고요? 6번, 7번, 54번 프린터 맨 밑에 청문과 의견 진술 기회만 사무소 관할 시도의사입니다. 그래서 3번 틀렸습니다. 이거 청문입니다. 청문. 들을 청, 들을 문. 자격 취소에 필요한 절차가 청문이라고요? 청문까지는 교부한 시도의사가 이행해서 교부한 시도의사가 이행해서가 아니라 사무소 관할 시도의사가 이행해서 교부한 시도의사에게 통보해 줘서 교부한 시도의사가 자격 취소 자격정지 처분합니다. 3번이 틀린 지문이고요. 4번은 자격 취소 처분을 한 때에는 5일 이내 국토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다른 시도의사에게 통지해야 된다. 네, 5일 이내. 5일이라는 숫자 여기 한 번밖에 안 나옵니다. 공인중개사법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 허가구역 지정 공고하면 5일 후에 효력 발생합니다. 5일 딱 두 번 나옵니다. 공인중개사법에 한 번,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한 번. 국토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다른 시도의사에게 통지해야 된다. 우리 프린트 50번에 동그라미 1번에 있습니다. 동그라미 2번이네요. 50번에 동그라미 1번이 아니고 2번이죠. 혹시 제가 말한 게 번호 틀리면 좀 이야기 좀 해주세요. 전 프린트를 안 보고 그냥 말하기 때문에 번호가 1번, 2번 틀릴 수도 있어요. 2번 있죠? 1번이라고 해도 아무도 말 안 하고 가만히 있고, 여러분도 같이 안 보신 게 저만 안 보고 한 게 아니고, 여러분들은 웬만하면 볼 수 있으면 보는 게 좋아요. 번호를 직접 찾아보는 게, 눈으로 익히는 게 중요하다고요. 저도 봐야 되는데 자꾸 똑같은 거 하니까 안 보고 말로만 하다 보니까 번호가 틀리게 나오잖아요. 5번 폐업 신고 후 1년 이내에 등록을 다시 신청하려는 자는 시도의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 받지 않아도 된다. 예, 우리 프린트 53번에 표 가운데 3개 직무교육, 중개실무교육, 경매실무교육 요 3개를 사전교육이라 하고요. 그 표 맨 밑에 사전교육은 유효기간이 1년입니다. 교육받고 1년 안에 취직하거나 개업 안 하면 다시 받아야 됩니다. 그만두고 1년 안에 다시 취직하거나 개업하려면 교육 안 받아도 됩니다. 53번 표 맨 밑에 있습니다. 그래서 10번의 답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